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선박 1위 블록 업체로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인까지 좀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이제 조선주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한화 이 조선판이 달라졌다, 이젠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현대 힘스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또 선박 1위 블록 업체로서 앞으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인까지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현대힘스 1차 매수가 24,000원, 2차 매수가 22,500원. 그래서 이렇게 잡아두고 보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정 시에는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 통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1위 선박, 여기 오타가 있네요. 선박 블록 업체로 사회 제작사 중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거기에 더해서 매각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인을 드리고 났는데 오늘 주가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장중에 20%대까지도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최고가 28,700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신고가, 이제 상장 당일이죠. 첫날에 29,2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28,700원까지 올라갔다. 500원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렇게 지금 조선주 내에서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먹거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STX 엔진,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속 순환할 수 있게끔 신규 종목군들을 다시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선주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기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5년갈 재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비중 확대를 하겠다고 SK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참 웃긴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업 지금 고평가라든지 아니면 피크아웃 논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참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 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서 이 생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조선주, 방산주 조정 나오면 매수 가능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려왔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추가적으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중장기 상승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5년 이상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노후 선대 교체 수요가 만드는 상선 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최선호주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병을 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두 가지 합병으로 해서 본격적인 시너지를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MRO 사업 진출을 했죠. 수주를 하나 따냈는데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나갈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쇠빙선과 같은 특수선을 또 수주를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호재성 기사들 혹은 조선과 관련된 뭔가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 합병 비율로 보게 되면은 1대 0.40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대 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0.40주에 대한 부분을 받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것들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은 공시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현대 힘스 매각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지난 7월에 나왔던 건데 지금 매수 희망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업황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현대 힘스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이제 매각이 됐었던 건데 다시금 그거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매각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매각 가격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지금 지분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3천억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JMP 사모펀드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현대힘스를 975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3천억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에 팔 것이냐? 뭐 5천억도 얘기가 나오고 많게는 1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만큼 지금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그 기업을 해당 가격에 밸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요즘 조선업황 너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가 있고 멀티플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느냐.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케이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 실린더 라이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현대중공업, 한화엔진, 뭐 HSD 엔진 이런 국내외 주요 메이커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뒷받침을 한다 라는 거죠. 왜냐면 탄탄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린더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엔진당 5개에서 14개 정도가 장착이 되고요. 근데 5년에서 7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핵심 소모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 부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말 소모성 부품이라고 해서 5년, 7년 주기를 꽉 채우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게다가 이제 MRO 관련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 실린더 라이너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이 친환경 엔진, 뭐 LNG 엔진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친환경 엔진에도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선박 수주에 따라서 케이프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단순히 기대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 348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220%가 증가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배당 수익률, 배당까지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높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프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이 종목을 좀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반응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바로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초반에는 좀 조용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시에 한번 튀어오르고 또 다시 잠잠하더니 1시 반 이후로부터 또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뭐 거의 고가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총 뭐 2,600억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좀 가벼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적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 흐름이 일정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영업이익이 400억대, 400억 후반대 나왔다가 22년도에 갑자기 20억대로 급감했다가 23년도에 410억대, 작년에 390억대를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분기 실적이죠. 자, 보시면은 1분기에 43억, 2분기에 348억으로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 수주가 먼저 나타나고 조선사에 대한 실적이 높아지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게 이 부품주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날이 많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348억 더하기 43억 하게 되면은 391억이 나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391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난해 390억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만에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한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선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투자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근데 이제 하나 긍정적인 것은 유보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을 흑자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돈도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느냐,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된다면은 크게 부채 비율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프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난번 단기 급등을 한번 보였습니다. 근데 이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납을 하고 다시 눌림 구간 21선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였거든요. 근데 물론 오늘 급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전 고점 구간 완전히 넘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딱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매도 압력이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승선, 그러니까 상한선을 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금 타이트하게 보자면은 이 종가상 고가 구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9,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9,500원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실제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실제로 조선주 내에서 수익을 한번 같이 걷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